행복을 찾은 황혼 커플 조정웅. 경제적 위기로 이혼한 후 10년 넘게 외롭게 살던 그는 실버 미팅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아빠도 좋은 친구 만나서 남은 여생을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걱정스럽다. 예쁘게 차려입고 자신 있게 도전해 보십시오. 좋은 결과가 있을 거예요. 뭐 이런 얘기를 격려를 해주시더라고. 그렇게 실버 미팅에 나가 한 할머니에게 첫눈에 반해버린 그 두 사람의 예쁜 사랑이 시작됐습니다. 순진해 보이고 참 시골 아주머니 같다. 그래서 이제 접근을 했지만은 손을 꼭 잡으니까 또 꼭 잡아주시더라고. 모든 세상이 아름다워 보였고 그 감정이 그대로 살아있다는 게 참 신기했어요. 두 사람이 서로의 행복을 나눈 지 1년. 드디어 여생을 함께 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그 나이에 사랑이냐 그런 얘기를 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우리 나이에 우리가 살면 얼마나 살겠어요. 더 이상 바랄 것도 없고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지금만 같아라. 예. 황혼의 사랑을 꽃피운 조정웅 씨를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인상도 좋으시고 지금 표정에 나는 행복합니다라고 이렇게 쓰여 있는 것 같은데요. 네, 막 고맙습니다. 웃음을 참고 계신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네. 행복하세요, 요즘에? 네. 사랑하는 사람이 옆에 있고 네. 또 항상 웃음이 끝이지 않으니 그 이상 바랄 게 있겠습니까? 그럼요. 네. 그러면 그 사랑하는 사람이 옆에 있고 그랬는데 오늘 여기도 지금 혹시 옆에 계십니까? 예. 오늘은 어디 항상 지남철처럼 찰싹 붙어 다닙니다. 자리만 그냥 가르쳐 주세요. 저기 손 드셨네요. 네. 네. 아유, 안녕하세요. 네. 두 분 모습 보니까 참 부럽네요. 참 행복한 표정이신데 오늘 하실 얘기가 그러면 어떤 얘기가 될까요? 예, 우리 황혼에 만나가지고 네. 우리가 어떻게 재미있게 살고 있는가 네, 그런 모습들을 이야기하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오늘 강연 주제가 하루를 살아도라는 강연 주제가 되겠습니다. 하루를 살아도 행복하게 살았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 박수를 청해서 경청을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조정웅입니다. 제 나이가 벌써 72이 됐네요. 저는 미팅에서 만난 커플입니다. 그 나이에 무슨 사랑 타령이냐, 주책 맞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나이라서 아주 조금 남은 인생의 황혼이라서 더욱 소중한 사람과 함께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7순이 넘어서 얻은 행복한 삶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저의 젊은 시절은 평범했던 것 같습니다. 조그만 출판사에 입사하여 열심히 근무를 했죠. 그래서 한 10여 년이 지난 다음 출판사를 경영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30대 중반이 되어서 결혼을 하고 아들, 딸, 남매를 두고 그렇게 행복하게 평범한 삶을 살았습니다. 다행히 운이 좋아가지고 저는 좋은 책을 만들게 되었어요. 또 직원들도 한두 명씩 늘어나고 그래서 제법 괜찮은 그런 출판사로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IMF가 닥쳐왔습니다. 그때는 그 절반에 가까운 많은 출판사들이 도산하거나 어려움에 처했었습니다. 근데 저도 그 IMF의 그 큰 파도를 벗어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금 사정으로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그 아내와 늘 다투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우리는 헤어지는 그런 아픔을 겪었습니다. 그때 제 나이가 한갑을 바라보는 나이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출판사의 꾼을 놓지 못하고 사무실 한쪽에
숙식을 하면서 오직 출판에만 매달렸습니다. 그런 세월이 10여 년이 지났습니다. 결혼한 애들이 저를 찾아왔어요. 아빠, 이제 일에만 매달리지 말고 남은 여생을 좀 편히 살았으면 해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 지나온 삶이 너무 고달팠고 뭐 즐거운 일도 있었지만 앞으로 삶이 얼마 남은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출판사 일을 접어놓고 건강 회복에 온 힘을 쏟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해관에서 합독 사업을 펼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합독 사업이란 이조시대 정약용 선생님의 목림심서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홀로 사시는 어르신들을 짝을 지어주는 것이 가장 큰 효도다.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뜻을 받들어 홀로 사시는 어르신들을 초청하여 미팅을 갖는다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게 또 그렇게 쉽지는 않았어요. 혼자 산다는 가족관계 증명서가 있어야 되고 또 명함판 사진은 기본이고 가족들의 동의서가 있어야 됐어요. 그래서 저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죠. 해관에서 이러이러한 행사를 하는데 아빠도 참여하고 싶다. 참여한다고 그래도 다 커플이 탄생하는 건 아니지만 혹시 운이 좋아서 커플이 탄생한다고 그러면 너희들 아빠를 축하해 줄 수 있느냐. 네 마음이 참 궁금하다 그랬죠. 그랬더니 뜻밖에도 아들이 그렇게 좋은 제도가 있어요? 참 잘 된대요. 멋있게 차려입고 도전해 보세요. 좋은 결과가 있을 거예요. 그렇게 격려해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용기를 가지고 미팅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미팅 날이 됐어요. 그래서 목적지에 가기 위해서 관광버스에 탔습니다. 그런데 맨 앞좌석에 참한 아주머니 한 분이 앉아 계셨어요. 그분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강정순 씨였습니다. 나는 그분을 강여사라고 부릅니다. 고향의 그 이웃집 아주머니 같은 그런 순수한 모습에 아주 옷차림도 수수했어요. 그래서 마음에 꼭 들었습니다. 그 옆자리에 당장 앉고 싶었는데 다른 할머니가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냥 뒷자리에 앉아가지고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즐거운 미팅이 시작됐어요. 근데 미팅 중에 아주 재미있는 순서가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들이 할머니들 손금을 봐주는 순서였어요. 근데 저는 이제 출판사를 오래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책을 대하게 됐는데 이 손금 보는 책도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의젓한 표정을 짓고 이렇게 강여사 손을 이렇게 지그시 잡았죠. 여기에 보이는 이 선이 생명선인데요. 이 선이 이렇게 위에서 이렇게 쭉 손목까지 이어졌네요. 이걸 보니까 아주 오래 살겠습니다. 100살은 더 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위로 뻗쳐 있는 이 선은 운명선인데요. 이 선이 이렇게 뚜렷하게 위로 솟아 있으면은 이건 말년에 귀인을 만나 아주 행복하게 살 그런 팔자입니다. 그리고 손을 꼭 잡았어요. 그런데 강 여사님이 제 손을 너무 세게 잡는 거예요. 그래 소리 지를 뻔했어요. 그런데 기분은 좋았습니다. 기분 좋아가지고 나에게도 희망이 있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됐죠. 그래서 어떻게 말을 붙여야 되겠다 생각하다 사진을 찍어주겠다고 이렇게 접근했죠. 저쪽에 한적한 곳을 이렇게 가리키면서 저쪽에 배경이 참 좋은데요. 그쪽에 가서 찍으면 아주 멋있게 나올 것 같습니다. 그쪽으로 가시죠. 그래서 윤회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쪽에 가가지고 이렇게 어깨도 이렇게 슬쩍 짚어주시고 또 이렇게 앉으셔서 이쪽을 보세요 하고 또 찍고 또 이제 손목도 이렇게 잡아가지고 안으로 접어주시면서 이렇게 앉아서 이쪽을 이렇게 보면 좋겠습니다. 그랬죠. 그랬는데 순순히 잘 따라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떨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마지막 이제 커플 이름을 써서 내는 순서가 됐어요. 내가 마음에 있는 커플 이름을 써서 내고 또 상대도 제 이름을 써야만 커플이 탄생하는 건데 제가 강정순이라고 힘있게 써서 냈는데 강여사가 제 이름을 썼을까? 조금 불안했어요. 써서 내고 이제 발표하기를 기다렸습니다.
근데 8커플이 발표됐는데도 제 이름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매우 불안해가지고 안절부절하고 있는데 맨 마지막에 제 이름을 불렀어요. 다행히 강정순 여사도 제 이름을 썼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우리들은 아름다운 커플이 되었습니다. 네. 나중에 강 여사 얘기를 들어보니까 강 여사는 사별하고 한 3년이 됐답니다. 그래 무료한 나날을 보내다가 나중에는 우울증 증세까지 보였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들이 가만히 보니까 참 안 됐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회원으로 모시고 와서 회원 접수도 시켜주고, 그리고 마치 또 이렇게 합독사업을 하니까 서류 접수를 다 해주고 좋은 친구 만났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해줬답니다. 그 아들이 참 효자죠. 복 받을 겁니다. 그렇게 우리들은 데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전화 데이트부터 시작했죠. 아침에 일어나면 그냥 5시면 전화를 하는 거예요. 일어나셨어요? 그래요? 일어났습니까? 아침 식사하세요. 밥맛이 없어서 어쩌고.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 나이에는 건강이 제일인데요. 아침 식사 한 번 건너뛰면은 젊은 사람들 하루 굶는 거하고 마찬가지예요. 그러니 조금이라도 뜨세요. 조금 있으면 또 공원에 나가서 운동하세요. 네. 그리고 내일은 우리 어디서 만나요? 몇 시에 만나요? 그래서 그 맛있는 그 집에 가서 우리 점심 먹읍시다. 주로 이런 얘기를 했죠. 그래 이제 또 아쉽고 또 먼저 서로 끊질 못해요. 그래서 전화 통화가 길어지고 그랬죠. 그런데 핸드폰 요금이 10만 원이 훌쩍 넘게 나오는 거야. 2, 3만 원밖에 안 나오던 핸드폰 요금이 갑자기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깜짝 놀랐죠. 그렇지만 우리는 핸드폰 요금 생각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네. 눈만 뜨면 보고 싶고, 만나면 젊은 분들 아실는지 몰라요. 지남철 찰싹 붙어서 그렇게 입고 싶어요. 네. 그렇게 어떻게 표현하면 될까요? 온 세상 만물이 다 아름답게 보여요. 네. 지나가는 사람도 멋있어 보이고 활기차 보이고 기분이 아주 거뜬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1년을 눈 깜박할 사이에 보내고 1주년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들은 제주도 여행을 가기로 했습니다. 서울에서 KTX를 타고 부산에 도착하여 자갈치 시장에서 이거 맛있는 걸 먹었죠. 먹고 시내를 구경하고 이제 제주도행 여객선을 탔습니다. 좀 이렇게 낭만을 만들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제주도 여객선을 타고 침대 칸을 선택했습니다. 우리 둘이만 갖는 오붓한 그런 공간이 필요한 것 같았어요. 우리들은 그냥 밤새도록 이야기꽃을 피우느라고 잠도 못 잤어요. 아침에 이제 제주도에 도착해서 또 지남철이 되어서 찰딱 붙어서 손을 잡고 즐거운 여행을 다녔습니다. 일주일도 눈 깜박할 사이에 지났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정말 헤어지기 싫었어요. 그래서 이제 망설이다가 이제 커피숍에 갔죠. 가서 둘이 얼굴을 맞대고 이제 이야기를 했죠. 우리가 2, 3일 만에 이렇게 매일 만나서 데이트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24시간 붙어 있으니까 너무 좋다. 그러니 우리 남은 여생을 같이 이렇게 살면 어떻겠는가 그랬죠. 근데 강 여사가 좀 당황한 것 같았어요. 대답을 하지 않았어요. 아마 가족들하고 헤어지는 게 좀 걱정이 됐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전 계속 설득을 했죠. 우리 나이에 앞으로 우리가 살면 얼마나 살겠습니까? 지금 의학이 발달해서 길게는 20년, 30년도 살 수 있겠죠. 그런데요, 우리의 신체 기능은 시간이 흐를수록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 2년밖에 못 살 수도 있어요. 감기에 들려서 입원해서 못 나올 수도 있고, 또 어디에 넘어져서 뼈가 다치면은 젊은 사람들은 금세 낫지만 우리는 그걸로 인해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옛말에 밤사이에 안녕하셨습니까? 그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금년이 마지막이다. 그런 각오로 최선을 다해서 후회 없이 살아야 됩니다. 라고 강 여사의 손을 꼭 잡았죠.
근데 강의사의 눈이 좀 젖어 있더라고요. 며칠 후에 우리는 만난 지 딱 1년이 되던 날, 그날부터 우리는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함께 사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예. 또 밥상은 너무 좋았습니다. 구수한 된장국에 또 칠곡밥은 정말 맛있었어요. 그런데 그거보다도 이 강의사가 이 생선을 뼈를 다 발라서 이렇게 제 수저 위에 놓아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덥석덥석 받아 먹으니까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또 미안해요. 그래서 제 수저 위에 얹어놓으면 제가 또 집어가지고 강의사도 잡수세요. 그리고 강의사 수저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럼 강의사가 또 아니에요. 정우 씨가 많이 먹어야 돼요. 그것도 갖다 놓는 거예요. 아니에요. 저 혼자 먹으면 맛없어요. 강의사 드세요. 아니요. 저도 드릴게요. 어서 드세요. 왔다 갔다 하니까 또 조기 새끼가 또 짜증을 내는 거예요. 어지러워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가 어지럽대요. 강의사 드세요. 그러니까 강의사가 웃음을 참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들은 아침 밥상에서도 항상 웃음이 끝이질 않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도저히 떨어져서는 살 수 없는 그런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홀로 사시는 어르신들을 모시고 계시는 가족들에게 부탁의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가족들이 모이면요, 어르신에게 이런 질문 한번 드려보세요. 가장 큰 소망이 무엇입니까? 라고 여쭤보세요. 그러면 어르신들 대답은 거의 비슷합니다. 무슨 소망은 소망. 너희들 아들, 딸 잘 낳고 돈 잘 벌고 건강하게 잘 살면 됐지. 나는 이것으로 충분하다. 거의 비슷한 대답을 하실 겁니다. 그런데요, 어르신들 속마음은 따로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옆에 두고 행복하게 살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 이야기를요, 체면상 쑥스러워서 말하지 못할 뿐이에요. 그래서 어머님의 소망을 들어주시면 온 가족이 행복해집니다. 온 세상이 따뜻해지고요. 네, 저희들처럼 그렇게 따뜻한 세상을 맞이할 겁니다. 지금까지 제 얘기를 들어줘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근데 원래 결혼식 계획이 있었는데 미뤄졌다고 들었는데 그게 어떤 얘기인가요? 예, 저 시에서 그 작년 8월 달에 네. 그 합동 결혼식을 그 예정에 있었습니다. 예. 예. 그런데 그 시 사정으로 아마 연기된 것 같습니다. 네. 금년에 그 실시되지 않을까. 그러면 올해 결혼식을 하시게 되겠네요? 예, 그럴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양가 자제분 반응은 어때요? 네, 그 자제분들 그 모여서 식사도 하고요. 네. 뭐 결혼식에는 꼭 참석하겠다고 약조도 받아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오늘 이 자리에 인사 잠깐 하셨는데 나와 계시죠? 잠깐만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환희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 미팅 때 이제 조정훈 씨께서는 첫눈에 반하셨는데 그때 보셨을 때 어떠셨습니까? 역시 첫눈에 반하셨어요? 네. 지금 함께 사시니까 어떤 점이 제일 좋아요? 예. 저는요, 기름진 고기, 라면, 국수 그런 걸 좋아해요. 그런데 조정은 씨는 그런 걸 잘 못 먹게 해요. 예. 그리고 조금 먹어라, 소식해라, 그 잔소리 하죠. 또 그 말이 옳은 말이에요. 또 그렇게 실천을 하다 보니까는 어느새 살도 좀 빠지고요. 몸도 건강해지고. 그 점이 좋습니다. 그렇게 옳은 잔소리를, 좋은 나를 위한 잔소리를 들으니까 더 좋아지셨네요. 네, 내 곁에서 그렇게
챙겨주고 잔소리 하는 사람이 있구나 하니까 더 좋더라고요. 예. 아침에 일어나시자마자 눈을 뜨시면 바로 발 마사지를 해주신다고 들었는데 이번에 좀 여쭤볼게요. 네. 발 마사지 이렇게 받으시니까 어떠세요, 아침에? 글쎄요, 네. 여러분들 발 마사지를 안 받아본 사람은 모를 거예요. 네. 너무 좋습니다. 예. 그래서 아침마다 한 1시간씩 발 마사지 해주는 거예요. 1시간이나요? 예. 그래서 아유. 며칠 동안 계속 받다나니까 좀 미안했어요. 그래가지고 네. 제가 대신 한번 해줘 봤어요. 네. 한 30분 하니까 좀 깨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매일 아침 1시간씩 해주는 강 여사님은 참 지극한 정성이 아니면 그건 보통 해줄 수 정성이 아닙니다. 예. 그리고 사랑이 아니면 해줄 수 없는 거구나. 그래서 너무 고맙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고맙다는 말씀 여기서 공식 석상에서 한번 하세요. 지금 앞에 계신데. 네. 부족한 것이 많은 걸 잘 이해해주고 잘 따라줘서 고맙고요. 이제 가진 것에 감사하고 없는 것에 불평하지 말며 그렇게 열심히 삽시다. 네, 고맙습니다. 네. 그러면 답을 또 해주셔야 되겠네요. 우리가요 이렇게 어렵게 만났으니까요 더도 덜도 말고 지금만큼만 건강하면서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네,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역시 사랑은 진짜 나이가 없는 거예요. 보면 아까 휴대전화 얘기를 하셨는데 휴대전화 요금 많이 나오는 것도 또 젊으나 사실 다 똑같은 것 같거든요. 네. 하여튼 매일매일 행복한 나날이 되시길 빌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있게 될 결혼식을 미리 축하드릴게요. 예, 고맙습니다. 네. 오늘 하루를 살아도라는 주제로 강의를 해주셨던 조정웅 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제주도 유일의 여성 고층 건물 외벽 청소 전문가 김영미. 강연 주제 희망의 밧줄. 공인 20단의 지체장애 무술 사범 노우주. 강연 주제 성공하지 않을 수 없다. 실버 미팅으로 행복을 찾은 황혼 커플 조정웅. 강연 주제 하루를 살아도. 인생의 뜨거운 감동을 만나는 시간 강연 백도시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세 분의 강연을 들었는데요. 강연하신 세 분의 또 느낌은 어땠을까요? 김영미 씨는 어떠셨어요? 강연하신 소감이? 비록 짧은 시간에 제가 제 모든 이야기를 다 해드리지 못했고요. 그리고 제 아이들한테도 많은 이야기 해주지 못했지만 그나마 제가 미안했던 마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노우주 씨는 오늘 또 강연하신 소감이 운동하실 때하고 비교했을 때 어땠습니까? 더 어려웠나요? 당연히 네. 조금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익숙하지 않은 환경이다 보니까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워낙 의지의 사나이기 때문에요. 제가 볼 때는 강연도 오늘 100점이었었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처음부터 지금까지 늘 행복한 표정을 짓고 계신데 오늘 강연하신 소감은요? 네.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데요. 어르신들의 가장 큰 소망은 사랑하는 사람을 옆에 두고 네. 행복하게 살고 싶은 마음입니다. 네. 여러분들이 그 뜻을 받들어서 실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앞으로도 여러분의 특별한 인생 얘기를 소중하게 전하는 강연 백도시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힘든 상황에서 자기 자신을 생각하기보다 가족을 더 생각하고 그 힘으로 버텼던 게 제일 기억에 남습니다. 정말 포기하지 않으면 성공은 이루어진다는 걸 느꼈어요. 시작한 것도 되게 용기 있으셨고 행복해 하시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았었어요. 강연 백도시란 사랑과 희망? 꿈이다. 전 열정인 것 같아요. 강연 백도시 화이팅!